여러분, 한 학생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공부를 정말 잘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상위권이었습니다. 좋은 대학에도 갔습니다. 누가 봐도 성공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글로벌 기업 면접에서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 본 경험이 있습니까? 순간 대답이 막혔다고 합니다. 공부는 잘했습니다. 시험도 잘 봤습니다. 정답도 잘 맞췄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도와 성장시켜 본 경험,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 본 경험, 사람들과 협력해서 성과를 만들어 본 경험은 쉽게 떠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 학생의 능력이 부족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그 학생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공부 잘하는 학생, 누가 봐도 성공한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다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얼마나 많이 아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대학을 나왔는지, 얼마나 높은 점수를 받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AI가 숙제를 합니다. AI가 글을 씁니다. AI가 그림을 그립니다. AI가 코딩도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찾는 답보다 더 빠르게 답을 찾습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는 무엇을 잘해야 할까요? 코딩일까요? 공부일까요? 아니면 AI 활용 능력일까요? AI 시대에 살아남는 아이는 공부만 잘하는 아이도 아니고 AI만 잘 쓰는 아이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중요한 건 기술만 잘 쓰는 사람이 아니라 기술을 활용해서 다른 사람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AI 시대에 살아남는 아이들의 공통점, 그리고 앞으로 우리 아이가 반드시 갖춰야 할 5가지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쩌면 이 5가지는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끝까지 인간의 영역으로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AI 활용 능력입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극단으로 갑니다. AI를 못 쓰게 하거나 AI만 시키거나. 그런데 둘 다 위험합니다. 앞으로 AI는 계산기나 인터넷처럼 없어서는 안 되는 도구가 됩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AI를 너무 일찍 쓰게 해서 아이가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건 아닌가요? 라고 걱정하시는 학부모님들도 있으십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사용 금지가 아니라 사용 방식입니다. AI에게 생각을 맡기는 아이가 아니라 이를 통해 생각을 확장하는 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같은 AI를 써도 어떤 아이는 생각을 멈추지만 어떤 아이는 생각을 확장합니다. 차이는 AI가 아닙니다.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이를 금지시키는 것도 아니고 AI만 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AI를 주체적으로 활용하는 힘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에게 AI를 주체적으로 활용하는 힘을 길러주게 하는 방법은 뒷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는 힘입니다. 저는 앞으로 이 능력이 가장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AI는 답을 줍니다. 정말 잘 줍니다. 그런데 질문은 못 만듭니다. 좋은 질문은 여전히 인간의 영역입니다. 실제로 OECD는 미래 핵심 역량으로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강조합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좋은 질문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공부는 정답을 외우는 경쟁이 아니라 질문을 만드는 경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질문할 때 귀찮아하지 마세요. 왜요? 어떻게 해요? 그게 뭐예요? 아이가 구체적인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이들의 질문을 통해 아이의 사고를 확장시켜 주세요. 그 질문들이 미래의 경쟁력입니다. 세 번째, 공감 능력과 협력 능력입니다. 왜 글로벌 기업들은 점점 더 사람에 대한 질문을 할까요? AI는 협력하지 못합니다. AI는 신뢰를 만들지 못합니다. AI는 친구를 만들지 못합니다. AI는 공감하지 못합니다. 세계경제포럼은 미래 핵심 역량으로 리더십과 사회적 영향력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혼자 잘하는 사람보다 함께 잘하는 사람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공부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공부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다만 AI 시대에는 공부만 잘하는 아이보다 배운 것을 사람과 연결하고 질문으로 확장하고 함께 결과를 만들어내는 아이가 더 멀리 갈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하버드 교육학자 하워드 가드너 역시 미래에 필요한 힘으로 존중하는 마음과 윤리적인 마음을 강조했죠. 배려할 줄 아는 아이, 협력할 줄 아는 아이, 다른 사람을 이해할 줄 아는 아이, 그런 아이들이 결국 더 멀리 갑니다. 네 번째, 자존감입니다. 자존감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끊임없이 경쟁하고 남들과 비교되어지는 세상입니다. 학업, 재능, 경제적 상황,
아이들을 살아가면서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지도 모릅니다. 이때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공부머리가 아닙니다. 자존감입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 감각입니다. 세계경제포럼은 미래 인재에게 필요한 역량으로 회복 탄력성을 강조합니다. 회복 탄력성이란 넘어지지 않는 힘이 아닙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입니다. 심리학자 캐럴 드웩은 이런 태도를 성장 마인드셋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패를 능력의 한계가 아니라 성장의 과정으로 바라보는 힘입니다. 실제로 많은 교육 연구에서도 자신의 능력이 성장할 수 있다고 믿는 아이들이 실패 이후 다시 도전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힘의 뿌리는 건강한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이 무너지면 아이는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자존감이 건강하면 실패 속에서도 성장합니다. 마지막으로 꿈과 행복을 찾는 힘입니다. AI는 길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방법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정보도 알려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알려주지 못합니다. 그건 아이가 결정해야 합니다.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 OECD는 미래의 교육의 목표를 단순한 성취가 아니라 웰빙과 삶의 질까지 포함해서 이야기합니다. 사피엔스의 저자인 유발 하라리 역시 변화가 너무 빠른 시대일수록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교육의 목적은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행복과 꿈을 찾아가게끔 돕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AI 시대에 살아남는 아이들의 공통점은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아닙니다. AI를 주체적으로 활용할 줄 아는 아이, 좋은 질문을 할 줄 아는 아이, 사람과 협력할 줄 아는 아이,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아이, 자신의 꿈과 행복을 찾을 줄 아는 아이, 이 5가지 힘을 가진 아이입니다. 저 디지털 배선생이 학부모님들이 이 5가지 힘을 아이들에게 길러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각 힘을 길러드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영상 설명란에 남겨놓을 테니까요. 영상 설명란을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좋은 부모는 정답을 가진 부모가 아닙니다. 바로 고민하는 부모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 보고 계신다는 건 이미 아이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우리 아이에게 어떤 교육이 필요할지 고민하고 있는 모든 부모님들은 이미 좋은 부모님입니다. 오늘 영상을 끄기 전에 아이에게 공부 이야기가 아니라 이 질문만 하나 해보세요. 땡땡이는 요즘 가장 재밌는 게 뭐야? 어쩌면 AI 시대의 교육의 시작은 바로 그 질문에서부터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다음 영상도 꼭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